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의 건강과 연결된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일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첫 번째는 공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산수가 좋은 곳을 찾았던 이유가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 산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좋은 곳을 뜻하는 것이죠. 자, 요즘에 한국에 나가면 대기질이 많이 안 좋습니다. 특히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나가면 맨날 잿빛 하늘을 보면서 또 미세먼지를 보면서 많이 한숨을 짓게 되죠. 그렇지만 한국이 물은 참 좋습니다. 한국 갔다 오시면 피부가 좋아졌다. 야, 한국 가니까 진짜 물이 좋더라. 근데 이게 단순히 기분만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한국의 물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 집에는 거의 웬만한 하우스엔 다 달고 있는 연수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기와 정수기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water softener가 연수기입니다. 한국에선 미국같이 생긴 연수기를 사용하는 곳을 못 봤어요. 막상 사용한다 하더라도 또 거기 들어가 있는 소금을 갖다 구하는 게 또 쉽지 않겠죠. 자, 한국은 이제 뭐 샤워 필터 같은 데 끼는 필터 같은 건 있어도 연수기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도 요즘에 뭐 아토피라든가 여러 가지 피부 질환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아마 한국도 연수기를 설치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연수기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용하는지, 연수기를 잘못 셋업해 놓으면 여러분의 건강도 해치고 여러분의 집에 가전제품 같은 게 부서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심지어 집안에 있는 수도관이 다 막혀버려서 엄청나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수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쭉 집을 살면서 있었던 집마다 연수기는 쭉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살면서 아예 처음으로 새로 지은 집은 이 집이 이사 올 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보통 이사를 가면 집안에 다 연수기가 설치되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뭐 소금을 갖다 채워 놓으면 알아서 연수기가 돌아갔기 때문에 저도 연수기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건지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완전 새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연수기를 달아야 됩니다.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좀 리서치를 많이 했죠. 연수기 리서치를 많이 하면서 몇 가지 연수기를 갖다가 사람들을 시켜서 하면 이거 바가지 쓰기 딱 좋구나. 이런 것도 느꼈습니다. 오늘 영상은 또 연수기 설치하신 분들, 정수기 설치하신 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행 식구들의 돈 절약을 위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에 연수기와 전수기를 헷갈리신 분들이 많아요. 연수기를 달면 물이 깨끗하게 나오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닙니다. 연수기의 목적은 물이 깨끗하게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연수기의 목적은 물에 들어있는 석회분을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수기가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물이 왜 좋냐라고 얘기하면 한국은 물의 석회분이 전국적으로 별로 없어요. 왜? 한국은 땅 토질이 거의 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돌가루가 부서져 나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85%의 지역이 석회분이 많은 땅이기 때문에 석회가 되게 많이 나와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연수기가 꽤 많이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개발되었고 연수기가 웬만한 하우스면 또 하나씩 다 달려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연수기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또 내가 연수기만 믿고 정수기는 없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연수기 안에 설정 같은 거 하는 거 이것도 제대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정이 잘못되면 여러분의 건강도 해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집에 많은 재산적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기는 워터 퓨리파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정수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수도관에서 들어오는 큰 정수기가 있습니다. 워터 필터라고 하죠. 하우스 워터 필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한 300불 정도를 줬습니다. 300불 정도를 줬는데 이 기계가 왜 필요하냐? 집에 들어오는 모든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도관을 타고 오면서 오염이 됐을 수가 있고 무슨 세균이나 어떤 냄새 같은 게 배어 있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하는데 이거는 먹는 물만큼의 퀄리티는 안 나옵니다. 왜? 물이 콸콸콸콸콸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밀하게 정수를 못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여과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을 연수기에다 연결시켜줍니다. 연수기에 연결시켜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물에는 석회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석회질이 몸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나요? 사실상 웬간한 경우에는 몸에 들어가서 석회질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는 어느 정도의 미네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왜 없애나요? 예, 그래서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없애야 되는지.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이 무슨 신장 결석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 아닌 이상은 별 큰 문제는 없어요. 건강한 분들은 몸 밖으로 배출이 되고 필요한 만큼 미네랄을 또 몸에서 섭취하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은데 몸 바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석회분이 많은 물을 쓰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뭐 아토피도 생길 수 있고 여드름 같은 뽀록지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심지어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 많죠. 예, 대머리가 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샴푸, 뭐 대머리에 좋다는 거에 이거보다 연수기 셋업 한번 잘하는 게 여러분의 머리 건강 관리에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체는 외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연수기가 없으면. 그리고 또 연수기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샤워 꼭지 자꾸 때 깎여갖고 나중에 샤워 꼭지 물이 그냥 삐질삐질 나왔고 샤워할 때 이리 물 튀고 저리 물 튀고 막 짜증나는 경우 많죠. 예, 샤워 꼭지도 새 거를 갈아야 됩니다. 예, 이런 거는 뭐 그냥 몇십 불 주고 갈아도 돼요. 수도 꼭지도 물이 그냥 앞에가 막혀서 막 질질질 나오는 경우 있죠. 예, 이것도 큰 돈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 쓰고 있는 세탁기 있죠. 세탁기가 막힙니다. 세탁기가 고장나기 시작해요.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세탁기도 그냥 몇 년 썼으니까 갈아친다고 하자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집에 있는 보일러입니다. 이 석회가 많이 들어있는 물은 뜨거운 물에서 석회 침전이 더 많이 됩니다. 파이프 안에가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일러 한번 갈면 그건 돈이 꽤 큽니다. 몇천 불입니다. 자, 그리고 진짜 큰 문제는 뭐냐?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쓰다 보면 집에 있는 수도관이 막힙니다. 그럼 벽을 다 뜯어내고 수도관을 통째로 교환시키는 거는 그건 돈이 몇만 불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석회분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내 85% 지역이 필요하고 15% 지역, 청정 지역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동네는 이 연수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예, 그것도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수기만 있다고 집에 물이 깨끗하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석회분만 없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물이 깨끗하게 나오려면 정수기가 있어야 됩니다. 정수기가 있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유해물질, 몸에 안 좋은 유해물질, 세균이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물에 또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필터 여과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정수기고, 연수기는 소금을 집어넣는 연수기가 있고 또 전기로 하는 게 있는데 거의 다 소금으로 하는 연수기입니다. 예, 이거는 이 안에 있는 칼슘, 마그네슘, 예, 미네랄 종류죠. 예, 이런 석회분을 갖다가 이온 교환을 시켜서 이 석회분을 갖다가 나트륨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연수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에서는 연수기 구경도 못했는데 미국에서는 왜 연수기를 사용해야 되냐? 예, 미국의 지질 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가구의 85%가 센 물, 하드워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석회분이 많은 물을 갖다가 하드워터라고 합니다. 센 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85% 지역이 센 물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특히 중서부, 남서부, 라스베가스, 피닉스 물이 안 좋습니다. LA도 안 좋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걸 갖다 계속 사용하면 아까 말했듯이 샤워 꼭대기가 막히고요. 수도꼭지가 막히기 시작하고 수도꼭지 주변에도 맨날 하얀 게 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보기 나쁜 것 뿐이지 뭐 기계가 고장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하얀 게 떠 있고 이거 닦아도 잘 안 닦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욕조에도 하얀 게 껴 있고 욕조에 유리로 돼 있으면 나중에 유리가 뿌옇게 돼갖고 안 보입니다. 이거 칼로 긁어내도 잘 벗겨지지도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가전제품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 당연히 집에 이제 그 보일러, 세탁기, 식기세척기 쓰신 분은 식기세척기도 내부가 막히거나 부식돼서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예, 그 다음에 빨래나 샤워 같은 거 할 때도 비누 거품이 안 납니다. 한국 가시면 여러분, 한국은 왜 이렇게 비누 거품이 잘 나지? 예, 비누 거품이 안 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누나 세제가 잘 안 풀리니까 양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남은 찌꺼기는 인체 건강에 별로 안 좋겠죠. 예, 그래서 이걸 쓰시면 비누 거품도 훨씬 더 잘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부에 안 좋다 했죠. 예, 석회 성분이 피부 모공을 막아서 건선이 생기고 습진을 악화시키고 아토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뽀록지가 날 수가 있고 머릿결을 뻣뻣하게 만들어갖고 머릿결이 부서지거나 빠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리에 석회가 끼면 이게 잘 닦이지 않습니다. 와인잔 같은 거 좋은 거 세트로 사셨는데 자꾸 쓰다 보니까 뿌얘져요.
앞만 닦아도 계속 뿌입니다. 예, 요거 뭐 약품이 있어갖고 닦긴 닦는데 미세하게 또 겉을 갈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얀 얼룩이 생기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서는 85%의 사람들이 연수기가 필요한데 실제 사용 중인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단 25%,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 연수기가 없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연수기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누구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아파트에 연수기 설치할 데가 없어요. 그게 아파트가 큰 문제고 콘도도 뭐 설치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통 다 그라지에다가 좀 설치를 하죠. 그래서 렌트 거주한 사람이 이걸 뭐 돈 주고 몇천 불씩 돈 주면서 설치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 예, 돈도 아깝고, 예. 그리고 또 아파트 빌려주면서 굳이 이걸 해주는 경우도 별로 없고. 근데 한국은 미국식의 연수기를 못 봤습니다. 전 적어도 못 봤어요. 예. 한국은 아까 말했듯이 수돗물이 거의 다 소프트워터입니다. 하드워터의 반대죠. 예, 소프트워터고 또 한국에서 또 그냥 물도 많이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에 서울에는 아리수라고 하죠. 예, 아리수는 그냥 식용수로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리수 예, 여기도 그냥 필터를 한 번 더 쓰면 좋긴 좋죠.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정수기 사용률은 되게 높은데 연수기 사용률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한국의 물이 좋다는 게 그냥 기분이 아닙니다. 예, 실질적으로 한국의 물이 진짜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수기의 필요성은 느끼셨죠? 예, 연수기를 쓰시면 여러분이 돈 절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탁기가 2배 이상 가고요. 예, 집에 보일러가 2배 이상 가고 나중에 10년, 20년 있다가 집 수도관 다 갈 필요도 없고 샤워 꼭지도 맨날 깨끗하고요. 수도 꼭지도 물이 찔찔찔 나오는 일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항상 수도 주변도 깔끔하게 됩니다. 세수한데 앞에 거울인데 거기 물 튀면 맨날 하얗게 남아있죠. 예, 그것도 하얗게 안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수, 예, 경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예, 하드워터. 이게 혈관을 막는 콜레스테롤이에요. 사람도 혈관이 막히면 안 좋죠. 자, 그래서 이 경수가 먹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예, 극단적인 경우에 아까 말했듯이 신장 결석이 있고 이런 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연수기를 좀 다른 걸 또 쓰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우리가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집에 좀 커피 좋아하셔갖고 에스프레소 머신, 커피 머신 뭐 이런 같은 거, 예, 네스프레소 같은 거 쓰시고 큐릭 같은 거 쓰시고 이런 기계도 오래 가요. 밥솥도 오래 갑니다. 다 오래 가요. 예. 그릇도 오래 가고. 그러니까 이게 돈 아깝지가 않습니다. 절대 돈이 아까운 게 아닌데 제가 작년에 이 집에 와서 워터 소프트너 연수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 건물 빌더에서 달아주는 게 2,000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2,000불? 연수기만 나는 게 2,000불이에요. 2,000불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그때부터 리서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건물 빌더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달아주면 집에 있는 물 배관 같은 거 이거 워런티를 해준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어차피 1년 워런티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연수기 다는 게 되게 힘들까라고 생각해서 마침 여기 이제 집을 단지에 다 짓지 않아서 여기 공사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처음에 겁을 엄청 주더라고요. 뭐 저쪽에 있는 사람도 연수기 직접 달라고 하다가 물 받아다고 난리 났다. 연수기 이거 끼는 클램프 하나에 뭐 800불이다. 뭐 어쩌고 뭐 얘기가 많았어요. 예. 얘기가 많았고 제가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하고 연수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를 해보고 하니까 연수기가 사실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소금 들어간 연수기는 다 구조가 비슷하고 심지어 브랜드가 다르다 하더라도 연수기의 가장 중요한 거는 가운데 들어있는 레진이라는 겁니다. 레진이라는 게 있는데 그 레진은 거의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깥만 좀 달라요. 그리고 또 위에 컨트롤하는 컴퓨터 있죠. 이것도 거의 같은 회사가 다 만듭니다. 그래서 브랜드 네임 차이로 있는 거지 용량의 차이는 있어요. 예, 용량의 차이는 있는데 같은 용량이면 600불이면 그냥 어떤 회사가 800불 만다 굳이 800불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용량에 따라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이 뭐 한 4,500 스퀘어피트다. 그럼 용량이 제가 쓰는 것보다 좀 큰 걸 써야 되겠죠. 그러면 한 1,000불짜리 사셔야 돼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사실 한 4,500불짜리만 사도 되는데 제가 조금 용량을 큰 걸 샀습니다. 저희 집에 비해서 조금 큰 거. 그래서 한 600불 줬어요. 그러니까 2,000불 얘기한 걸 600불 줬죠. 다른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홈디포 가서 알아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런데 요즘에는 샥바이트라는 호스가 있어요. 옛날에 막 용접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엔 샥바이트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특별한 툴이 없어도 그거 손으로만 딱 밀어껴도 그 수압을 다 견디고 물이 안 셉니다. 전혀 안 새요. 그래서 조금만 핸디 기술이 있는 분들은 직접 설치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조금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만약 2,000불, 3,000불씩 이게 솔직히 바가지예요. 까놓고. 근데 이렇게 또 받는 이유가 라이abili티 이슈가 있죠. 만약에 이걸 설치했는데 자기네들이 실수해서 이 집에 뭐 물이 펌프가 터져갖고 호스가 터져갖고 집이 물 받아야 된다. 그럼 몇만 불 피해 보상, 뭐 10만 불도 피해 보상 해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보험 같은 게 있으니까 좀 비싸게 받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잘 설치하는 뭐 핸디맨이나 이런 분들 갖다가 불러오면 여러분이 600불 주고 워러 소프트너 사셨는데 거기다 대고 1,500불 주세요 할 사람들은 없어요. 예, 자기네들도 눈치가 있지. 예. 근데 여러분이 이제 가격 모르고 얼마입니까? 그러면 다짜고짜 2,000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처럼 집에 들어오는 정수기까지 달고 요걸 달면 3,000불도 부릅니다. 집에 들어오는 이제 정수기는 워러드롭이라는 회사 걸 쓰고 있습니다. 아마존 뒤져보시면 많이 나와요. 뭐 제가 링크도 올려드리겠지만 워러드롭 회사가 꽤 큰 회사고 평판도 좋고요. 그다음에 필터 같은 거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집에 들어오는 하우스 워터 필터는 300불 조금 안 되게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연수기는 500 얼마 정도 줬어요. 그러니까 한 텍스까지 갖고 한 900불 정도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디포 가서 산 게 아까 말한 그 샥파이트라는 그 호스, 그다음에 뭐 툴 몇 개 이렇게 갖고 딱 1,000불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빌더한테 부탁했을 때 3,000불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000불 세이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한다 하더라도 누가 어느 핸디맨이 이거 2개 달아주는데 한 500불 미만으로 부른다. 시킬만 하죠, 여러분. 예, 1,000불 드리고 500불 드렸고 1,500불이면 3,000불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없다, 그러면 요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연수기가 있는데 하우스 워터 필터가 없다, 그럼 요거 하나 또 고려해 보세요. 300불짜리니까 이건 뭐 핸디맨 부르면 한 100불 정도면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연수기에 이게 다 있다 하더라도 연수기도 수명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레진이라는 중간에 있는 그 송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뭐 한국말로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그 레진을 갈아줘야 됩니다. 이게 수명이 뭐 한 10년, 15년 갈 수가 있는데 라스베가스처럼 물이 좀 센 곳은 6, 7년밖에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알아봤는데 안에 있는 레진이 한 300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수기를 500불 주고 샀으니까 한 10년 지나면 저는 그냥 연수기 통째로 갈아버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연수기 안에도 또 많이 좀 지저분해졌을 텐데 뭐 레진만 갈고 또 그거 청소하고 그게 또 일이 많이 있어갖고 그냥 1, 200불 더 주고 깔끔하게 그냥 통째로 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고 저는 그 물이 들어오면 집에서 먹는 물은 어떻게 하냐? 싱크대에 차가운 물 있죠. 차가운 물에다가 언더싱크 필터라는 걸 답니다. 이것도 수돗물 압력보다 조금 약하게 나와요. 이걸 안 달면 수돗물 압력이 조금 더 센데 조금 약하게 나와요. 근데 이걸 왜 다냐? 한국 사람들은 찬물로 뭐 헹구고 이럴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과일 같은 걸 닦는다든가 쌀을 씻는다거나 아니면 냉면 같은 거 갖고 냉면을 갖다가 막 찬물에 헹궈야 된다든가 이럴 때 정수기 물은 너무 쫄쫄쫄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찬물은 한 번 더 필터를 걸어야 합니다. 언더싱크 필터라고. 그럼 조금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제가 마시는 물은 거기다가 RO 시스템 필터를 씁니다. 이게 RO 시스템이 리버스 오스모시스라는 시스템인데 역삼투압 방식이라고 합니다. RO 시스템이 제일 좋은 정수기 시스템이에요. RO 시스템 다른데 이것도 다 두 브랜드 다 워러드롭이라는 거 썼습니다. 그래서 언더싱크 정수기는 55불 정도 합니다. 필터가 30불 조금 넘어가요. 1년에 한 번씩 필터를 갈아주면 됩니다. RO 시스템 필터가 3개 있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수명 다 된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수명 다 된 것만 갈아주면 되는데 어떤 필터는 20불, 어떤 필터는 30불 뭐 이렇게 합니다. 3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RO 필터는 마시는 물에 써요. 그 대신 물이 쫄쫄쫄쫄 나오죠. 그걸 이용해서 라면도 끓이고요. 국 요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리차도 내려 마시고 저는 옥수수차 먹으니까 전반적으로 마시는 물은 다 RO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RO 시스템은 얼마 줬냐? 좀 용량을 큰 거 주고 샀는데 그게 한 500불 정도 됩니다. 500불 정도 되는데 이게 또 다른 회사들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그 한국 브랜드나 이런 같은 거 월 리스 하시는 분들 있죠. 굳이 그거 매달 리스 하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 사시면 훨씬 좋습니다. 리스 하시고 필터를 갈아준다는데 사실 비용을 따지잖아요. 그러면 요거 하나 500불 주고 사시는 게
훨씬 더 이득하니까. 요거보다 작은 사이즈는 200 얼마짜리도 있어요. 네. 가족이 많이 없으면 원래 200불짜리도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동산 미치가 이번에 집을 사갖고 제가 제일 이제 선물을 뭐 해줄까 하다가 한 게 정수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친애도 매달 렌트를 해갖고 썼는데 저희 집에서 이 시스템 보더니 물맛도 좋고 훨씬 더 좋고 근데 솔직히 필터링 시스템도 이게 더 덩치가 크고 더 좋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굳이 뭐 매달 돈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미치는 벌써 건물 그쪽에 빌더가 다 하기로 했는데 하우스 워터 필터 언더싱크 워터 필터 이거는 다 한 번씩 확인을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연수기는 누가 달아야 되나? 미국에서 물 나쁜 곳의 순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동네 사신 분들은 무조건 연수기가 있어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주의 인디애나폴리스. 미국에서 제일 석회분이 많은 곳입니다. 물이 나쁜 곳이 아닙니다. 이제는 구분 가시죠. 물 나쁜 거하고 석회분 많은 거고 다른 겁니다. 인디애나폴리스, 석회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여기는 진짜 물이 안 좋아요. 여기가 이제 미들레이크라는 곳에서 이제 물을 갖고 있는데 그 주변이 다 석회암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석회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의 샌 앤토니오. 여기도 한국분들 좀 사시죠. 여기는 에드워즈 애큐파이어. 여기 석회질 영향이 되게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몬타나의 캔자스시티. 여기도 석회분이 많이 있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도 많이 계시죠. 애리조나 피닉스도 석회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지금 요즘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어오는 미니애폴리스도 미시시피 지하수 혼합이 돼갖고 겨울철에는 또 하드네스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한국분들 많이 사시는 리버사이드 여기도 물이 안 좋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 석회분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플로리다의 템파 여기도 한국분들 계시죠? 여기도 석회암 지층이 있기 때문에 석회가 많이 나오고요. 유타의 솔트레이크시티, 그 다음에 텍사스의 어스틴 여기도 한국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11위가 LA입니다. LA도 물 퀄리티가 안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LA 물도 결국 여기서 또 가거든요. 콜로라도 물이 라스베가스까지 온 다음에 또 여기 물이 또 LA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12위가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세크라멘토 여기도 한국분들 좀 사시죠. 그리고 한국분들 또 많이 사시는 시카고, 일리노이 시카고, 근데 텍사스의 미들랜드, 그다음에 애리조나의 투선, 그다음에 네브라스카의 오마하, 그다음에 뉴멕시코의 알버커키, 그다음에 오하이오의 컬럼버스, 그다음에 캔사스의 위치타,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 한국분들 사시는데 많이 포함되어 있죠. 미국 내에서 이제 물 좋기로 괜찮은 데가 뭐 알래스카 같은 데 있고 콜로라도 같은 데 있고 특히 시애틀 같은 데는 경도가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좀 이따 수치를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도가 3 정도라서 미국에서 탑 퀄리티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경도, 석회분이 많은 거고 이거 말고 물 자체 퀄리티가 안 좋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워터 필터에 진짜 신경 쓰셔야 돼요. 요거는 연수기가 아니라 정수기에 진짜 신경을 써야 됩니다. 피츠버그, 여기가 배관이 진짜 옛날부터 만든 동네라서 여기서 납이 되게 많이 나온다. 납은 중금속 몸에 아주 나쁜 겁니다. 납을 다 걸러야 돼요. 좋은 시스템을 써야 되고 워터필터, 하우스 워터필터 쓰는 건 당연하고요. 저처럼 언더싱크 워터필터에다가 또 RO 시스템으로 물을 드셔야 됩니다. 뉴저지에 뉴요크라는 데 있죠. 공항 있는 곳. 여기도 납 파이프. 미국 내에서 최악의 납 파이프 이슈를 겪었던 곳입니다. 옛날에는 막 납이 이렇게 유해한지 모르고 납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뭐 너무 옛날에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다 교체를 못해요. 그래서 물에 납 성분이 나옵니다. 중금속이에요. 아주 안 좋습니다. 네, 플린트, 여기도 수질 위기가 문제가 있고, 텍사스의 휴스턴 석회질도 많고 발암 물질인 크롬6 방사능 물질까지 나오는 겁니다. 텍사스. 특히 텍사스는 연수기, 정수기 다 신경 써야 됩니다. 플로리다의 펜사콜라, 여기도 진짜 화학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갖고 PFAS라고 화학 물질, 이거 진짜 몸에 안 좋은 건데 이게 되게 높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물이 오염된 곳은 아닌데 이 경도가 되게 심해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측정 단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단위는 뭐냐면 GPG라는 게 있어요. Grains per gallon. 한 갤런당 얼마의 입자가 있는가. Grains per gallon.
그래서 GPG라는 단위가 있고 ppm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parts per mill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단위에 얼마의 조각이 있냐, 예, 석회 조각이 얼마큼 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헷갈리죠. 그래서 그냥 1 GPG는 17.1 ppm입니다. 계산하기가 복잡하죠. 자, 우선 GPG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물은 0이나 1이어야 돼요. 1 GPG가 밑으로 돼야 됩니다. ppm으로는 17 밑으로 나와야죠. 예. 이런 경우에는 연속이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에서부터 3.5 사이. 여기가 이제 어디가 그러냐면 한국이 1에서부터 3.5입니다. 3.5 넘어가는 곳이 없어요. 한국은. 그리고 시애틀이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3.5 넘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한국의 일반적인 수질이다 볼 수가 있고 여기도 연수기를 달아도 그만 안 달아도 그만입니다. 예, 달면 그래도 더 좋겠죠. 예, 그리고 약간 하드한데 3.5에서 7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물때가 좀 생길 수가 있죠. 수도꼭지 같은데 7부터 10.5 이상이면 연수기를 꼭 권장합니다. 그다음에 10.5 이상이면 연수기가 꼭 필수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럼 제가 살고 있는 이곳 라스베가스는 얼마일까요? 예, GPG가 놀라지 마십시오. 17이라고 발표가 됩니다. 예, 10.5 이상이면 꼭 필요하다. 근데 17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찾아보시면 되냐? 구글에다 찾아보셔도 되고요. 예, 구글에다 어떻게 찾으시면 좋냐?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 G코드 눌러보세요. G코드 뭐 90006, 그 다음에 Water Hardness Level, Water Hardness Level. HARDNESS 레벨. 예, 이름은 정부에서 발표한 게 당연히 뜹니다. 아니면 여러분 AI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곳 G코드가 90006인데 내 지역의 물의 경도를 알려줘. GPG로 알려줘. ppm으로 알려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GPG로는 10.5고요. ppm으로는 180 mg per 리터로 나옵니다.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180 mg 짝대기하고 L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수치를 여러분이 연수기에다가 셋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시애틀 사신다. 지역의 이제 워터 하드네스가 3이에요. 연수기 달까요 말까요? 여유 있으면 다세요. 달았고 0으로 만들면 더 좋지 뭐. 진짜 석회분이 하나도 안 끼니까 얼룩이 하나도 안 져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 테스트한 걸 한번 보세요. 샘물, 단물, 예, 샘물 지금 25짜리 20 이상 넘어가는 거, 예, 이걸 갖다가 팬에다 끓였을 때는 하얀 게 금방 남죠. 근데 이 연수기를 통과한 물은 자국이 하나도 안 남죠. 예, 이 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도꼭지도 깨끗해지고 결국 이런 것들이 수도꼭지를 막고 배관을 막고 배관에 혈관을 갖다가 좁게 만들어갖고 배관이 나중에 물이 찔찔찔 나오고 예, 결국은 또 집안을 다 뜯어 고쳐야 되고 전자제품도 다 고장나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도 설정을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경도 설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연수기를 설치해 보니까 이제 알면서 한 거지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전에는 집에 이사 가면 당연히 그게 있으니까 뭐 당연히 쓰던 대로 소금 집어넣으면 되겠지. 뭐 어쩌면 제대로 안 돼 있을 수도 있었겠어요. 예, 왜냐하면 먼저 주인이 모르면 또 안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계가 경도를 많이 설치하면 많이 올려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예, 소금을 많이 잡아먹어요. 당연히 소금을 더 많이 쓰겠죠. 그래서 경도를 갖다가 물이 센 물이니까 더 세척을 더 세게 하다 그러면 소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 워터 소프트너, 예, 연수기 만드는 회사에서도 처음에 설정은 미국 평균적인 설정 값을 해요. 한 160 정도, 180 정도 합니다. 예, 평균적인 설정을 해놔요. 저도 처음에 연수기 달았을 때 그냥 160이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라스베가스 160 턱도 없죠. 예, 라스베가스는 최소 342. 그 다음에 저는 400으로 놓고 쓰고 있습니다. 더 안전하기 위해서 소금값 조금 더 들어가는 건 더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계를 찍어서 AI에다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인데 어떻게 경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알려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설정하기 전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물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테스트 스트립 요거 150개 들어있는 게 지금 아마존에서 제가 10불 주고 샀거든요. 예, 홈디포에도 한 12불에 팔더라고요. 아마존에 더 싸서 아마존에서 샀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물 2개를 집어넣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하나의 물은 연수기를 통과한 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물은 그냥 연수기를 통과 안 한 물입니다. 이 물을 갖다가 2개를 딱 비교해갖고 이 통 옆에 있는 색깔과 비교하면 얼만큼 경도가 있는지 나오는데 연수기를 통과한 물은 완전 그린이죠. 예,
깔끔합니다. 근데 연수기를 통과하는 물은 빨갛죠. 요거는 지금 좀 문제가 있는 물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수질 검사 키트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연수기 경도를 딱 설정하고 나면 그 안에 이제 한번 세척하고 나면 요걸로 이제 한 300갤런을 연수시킬 수 있다, 200갤런 연수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측정을 해요. 물이 통과되는 양을 갖다 측정해갖고 계속 연수를 시키고, 그게 이제 물이 다 떨어지면 보통 새벽에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리제너레이션을 합니다. 보통 한 새벽 2시나 3시에 이때 설정을 해야죠. 사람들이 잘 때. 왜냐하면 리제너레이션 할 때 수돗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새벽 2시, 3시에 이게 보통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새벽에 해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월마트 가서 사셔도 되고 뭐 샘스클럽이나 카우스 같은 데 가서 여기 연수기에 들어가는 소금을 사서 쓰시면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는 뭐 미국에서 거의 최악입니다. 이 석회분 나는 거 최악입니다. 여기서 살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숱을 그렇게 자랑하는데 제가 이제 대머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캠피디 피부 좋네요. 저는 방송할 때 뭐 얼굴에 뭐 바르고 나오지 않습니다. 보송보송한 피부의 비결 여기 있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별로 안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당연히 여러분이 왜 연수기가 필요하고 정수기가 필요한지 이제 확실히 알으셨죠. 근데 확실히 아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처음에 설치하는 값도 들어가고 소금 값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뭐 한 달에 한 푸대, 두 푸대, 그 한 푸대 한 10불 안 해요. 근데 그것도 따지다 보면 이제 가족 많은 사람은 이제 두 포대, 세 포대 쓸 수 있으니까 어떤 집은 200불, 300불 들어갈 수 있죠, 1년에. 근데 여러분의 건강과 가전제품 안 부서지는 거 생각하면 200불, 300불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죠. 뭐 여러분이 건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싹 설치한 얘기를 하면 제일 걱정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뇌피셜이 있어요. 연수기 사용하면 물이 짜져요. 요거는 진짜 신의 미각을 갖고 있는 분 아니면 물이 짜진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연수기를 샀는데 물이 짜졌다. 그러면 요거 연수기가 세팅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너무 화학적인 거 안 들어가는데 연수기의 방법이 그 소금을 집어넣고 소금에서 분해한 화학 분자와 이 석회분 있죠. 요걸 섞어갖고 나트륨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트륨이 소금의 재료지만 소금은 아니에요. 나트륨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맛이 짜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맛이 짜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그냥 기분이 그런 거예요. 연수기 달고. 이게 만약에 진짜 짜졌다. 그러면 연수기 설치가 잘못된 겁니다. 다시 셋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짜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나트륨은 올라가요. 나트륨은 올라가기 때문에 집에 이제 좀 혈압이 높으신 분들, 소금기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신장 결석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대로 지은 미국 집이면 주방에서 나오는 찬물은 연수기를 통과한 물을 안 써요. 그냥 수돗물을 씁니다. 이건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물은 안 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이걸 먹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몸에 닿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집안에 여러 가지 가전제품 수명이 단축되고 심지어 집안에 있는 수도관이 막히고 진짜 최악의 경우는 수도관이 막혀서 터질 수도 있고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라스베가스 물이 나쁜 곳이에요. 제가 라스베가스의 나쁜 걸 몇 가지 얘기할게요. 뭐니 해도 라스베가스 제일 나쁜 거는 도박의 도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 돼요. 우리가 안 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라스베가스 두 번째 나쁜 거는 뭐냐면 이 물이에요. 물이 최악입니다. 경도가 너무 높아요. 석회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연수기는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정수기도 있으면 당연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뭐 날씨다. 이렇게 여름에 너무 더운 여름 한 석 달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그 날씨로 해서 라스베가스가 되게 건조합니다. 그래서 가습기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가습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습기 연수기 안 된 물로 갖고 쓰잖아요. 그러면 가습기에 하얀 게 다 낍니다. 심지어 가습기가 요즘엔 두 가지가 있는데 물을 끓여서 습기가 나오게 하는 가습기는 옛날 방식이고요. 요즘엔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제 물이 분사가 되게 만드는데 이 초음파 이용한 가습기에 여러분이 연수기를 안 쓰잖아요. 가습기를 계속 해놓으면 이 석회 가루가 공중으로 떠다니다가 다 바닥에 붙어요. 그래서 그냥 가구 중에서 좀 색깔 짙은 가구 같은 경우는 하얀 게 뽀얗게 쌓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필요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연수기, 정수기가 왜 필요한지 알았는데, 자, 그러면 캠페인님 나트륨이 올라간다면서요? 나트륨은
소금의 주 재료이긴 하지만 나트륨 때문에 뭐 물이 짜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트륨이 몸 안에 많이 축적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의 처방에서 신장이 안 좋다든가 뭐 혈압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 좋습니다. 근데 다행히 뭐가 있냐? 미국에서 제대로 된 집은요. 집에 두 곳 정도가 수돗물을 그냥 연결시켜 놓습니다. 제가 집에다 연수기를 연결시켜 놓고 정수기를 연결시켜도 수돗물이 그냥 들어오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주방에 찬물 나오는 곳, 그리고 냉장고 뒤에 냉장고에다가 워터 필터 연결시키는 그 수도꼭지. 그거는 뭐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만드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연수기를 연결해갖고 만약에 짜게 먹으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안 되는 분이 나트륨 많이 섭취하고 건강이 나빠진다? 집을 상대로 소송하겠죠. 집에 있는 정수기는 다 어디에 달죠? 싱크대에 있는 찬물을 기준으로 답니다. 뜨거운 물에다 정수기를 다는 경우는 없어요. 물이 뜨겁게 나오겠죠. 정수기도 안에 다 망가지고 찬물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수기를 통과한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테스터기 있죠. 이걸 테스트하면 저희 집 부엌의 싱크대의 찬물은 이렇게 석회분이 많은 걸로 나옵니다. 뜨거운 물은 석회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석회분을 다 걸러낸 물이 이 보일러에 들어가야 됩니다. 보일러 고장나면 돈 엄청 깨죠. 몇천 불 깨죠. 보일러에 석회분이 쌓이면 고장납니다. 열 효율도 떨어져요. 그러면 전기세 가스비도 더 나옵니다. 당연히 절약이 다 되겠죠. 보일러에 석회분 없는 물이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정수기를 다는 주방의 물은 연수기를 통과 안 됐을 가능성이 거의입니다. 제대로 된 집이라면. 안 그렇다 그러면 이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 집에 그런 나트륨 때문에 문제되는 분이 있다. 그리고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도 어떤 경우는 연수기를 통과한 게 들어오는 그런 집도 있는데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것도 사람이 먹는 거죠. 냉장고에 물 나오는 건 뭐예요? 그냥 여러분 찬물 나오고 얼음 만들고 얼음 갈아서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건데 나트륨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연수기를 통과 안 합니다.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싱크대에 차가운 물을 받고 혹은 다른 수도꼭지, 뭐 세면대라든가 샤워실에 있는 차가운 물을 받아서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아까 보여드린 영상처럼 두 개가 극명하게 나뉠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연수기 기계 가서 리제너레이션, 이것도 AI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기종이 다 다르니까 제가 못 알려드려요. 그 앞에 헤드를 찍고 혹은 모델명을 집어넣고 AI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어떤 버튼 누르면 리제너레이션이 된다고 나옵니다. 그럼 보통 한 30분, 1시간 이 정도 걸려요. 30분, 1시간 동안 모터가 윙 하고 돌고 이제 안에를 세척합니다. 그동안은 연수기에 연결된 수돗물이 안 나와요. 수돗물이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2시나 3시에 이렇게 셋업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쓸 때. 물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때 부엌에 찬물을 틀어보세요. 나온다? 그럼 연수기랑 연결 안 된 겁니다. 냉장고에 물을 나오게 해보세요. 나온다? 그럼 연수기랑 연결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석회가 있는데 그거 석회 걸러지지 않은 물인데 그걸 먹는 거 찝찝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석회분이 몸에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거의 대다수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네랄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RO 시스템을 쓰면 너무 걸러내기 때문에 RO 시스템 나온 거에다가 미네랄 필터를 한번 더 답니다. 오히려 미네랄을 더 애드업 시켜요. 전 30불짜리 미네랄 필터를 하나 더 답니다. 그게 더 건강에 좋아요. 근데 그 물이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그냥 마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물에는 오염물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필터가 있습니다. 워터 필터. 그게 한번 걸러주니까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방에 나오는 찬물이 그냥 언더싱크 한번 나오고 RO 시스템으로 식수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제 알아두셨으니까 요령이 생겼죠. 설거지 하시고 나서요. 여러분이 연수 시스템 다 해놓고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찬물이 연수된 물이 안 나온다. 그럼 설거지 하시고 마지막 헹구는 걸 뭘로 하셔야 될까요? 뜨거운 물로 헹구세요. 그리고 물기 대충 털어놔도 그릇에 얼룩 안 집니다. 찬물로 해놓으시잖아요. 나중에 그릇에 얼룩 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쓰신 식기세척기 있죠? 이건 뜨거운 물 사용하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찬물 사용하진 않아요. 식기세척기는. 그러니까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세탁기 들어가는 거는 그냥
여러분이 이제 다 연수된 물을 갖다 사용하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식기세척기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알고 이용하시면 여러분의 건강도 지킬 수가 있고요. 집의 건강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연수기, 정수기 헷갈리지 말고 제대로 좀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걸 설치하는 거 조금 눈썰미 있는 분들은 유튜브 찾아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제가 링크를 알려드릴게요. 밑에다가 좋은 제품들 링크 알려드릴게요. 연수기 딱 한 종류 더 얘기해드릴게요. 그걸 까먹을 뻔했네. 전기로 연수기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만약 나트륨이 진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수도꼭지 찬물 나오는 것도 연수기 연결된 게 나오는데 우리 집은 예 그러면요 그런 경우에는 전기로 된 연수기가 있어요. 전기 분해하는 연수기. 근데 요거는 연수기를 쓰면 물이 미끈미끈해갖고 되게 부드러워지거든요. 예, 요거는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전기로 된 거는 조금 더 가격이 비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수기, 연수기를 살 때 제가 가격을 딱 정해드릴게요. 연수기는 한 600불 선 적당합니다. 한 통짜리 600불 선. 집이 한 4,500 스퀘어피트 넘는다. 예, 그런 경우에는 요 600불짜리 보다 좀 더 용량이 큰 거 사야 돼요. 한 8,900불 줘야 됩니다. 보통 집 600불이면 한 2,000 스퀘어피트까지 2,500 스퀘어피트까지 충분히 됩니다. 화장실 한 4개 있는 집까지 충분히 돼요. 저는 이제 워낙 좋은 걸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싼 것도 400불인데 뭐 한 150불 더 주고 더 좋은 거 사지. 뭐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조그만 거는 한 400불짜리인데 그거는 일반 집들 한 1,000 몇백 스퀘어피트 몰라도 한 2,000 스퀘어피트, 3,000 스퀘어피트 그러면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600불 선이면 최고입니다. 회사는 여러 회사가 있어요. 근데 회사 이름에 별로 현혹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이상한 회사만 아니면. 왜냐? 안에 들어가는 코어, 레진하고 위에 들어가는 컴퓨터 이거는 다 그냥 그 회사 다 고만고만한 회사끼리 만듭니다. 슈퍼 테크놀로지도 아니에요. 연수기는 그렇습니다. 워터 필터. 예, 워터 필터는 하우스 워터 필터가 있고 언더싱크 필터가 있고 식수용 워터 필터가 있습니다. 하우스 워터 필터 저는 뭐 제가 이 회사에서 돈 한 푼 받은 거 없는데 제가 단연간 사용하면서 느낀 거는 워터 드롭. 이 회사께 부품 구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만듦새도 좋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다 테스트 해봤어요. 제가 리뷰를 보면 사람들이 뭐 진짜 미국 애들 좀 깐깐한 친구들은 막 물 수질 테스트 다 해보는데 예, 좋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에 들어오는 이 파란색 3개짜리 워터 필터 이거 270불 300불입니다. 예, 이거 땡이에요. 그리고 언더싱크 워터 필터 55불입니다. 예, 이거 땡입니다. 근데 RO 시스템 요거는 RO 시스템은 조금 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데 식구가 많이 없다 그러면 한 300불짜리 되는데 저는 600이라고 한 중간 사이즈급 썼어요. 예, 600 이거 중간 사이즈급 썼는데 요거를 쓰니까 그때 한 500불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 얼마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 1,500불이 안 들어가요. 예. 1,500불이고 만약에 핸디맨 불러갖고 한 500불에 이걸 다 해주신다 그럼 뭐 땡큐겠죠. 예, 제가 뭐 가격은 못 정합니다. 예, 제가 뭐 가격을 정한 사람 아니니까 뭐 캠피디가 얼마 했으니까 얼마 해주세요. 이거는 뭐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비싸다 그러면 못 하시는 거고 예, 여러분이 생각할 게 저보다 싸게 해주신다 그러면 할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이 그냥 모르고 처음부터 알아서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냥 바로 견적돼 오는 거는 이만큼 시스템이면 4,000불릅니다. 제가 지금 말한 거 이 4가지를 다 해주세요. 그러면 기본 4,000불입니다. 예, 붙이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따로따로 기계를 사갖고 1,500불어치 샀다? 그러면 1,500불어치 샀는데 4,000 달라는 사람은 없겠죠. 예, 그러면 뭐 아마 한 500불 뭐 이 정도 하더라도 여러분 돈이 훨씬 더 절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해보실 수 있으면 직접 해보셔도 좀 상관없어요. 예, 바깥에 하우스 워터 필터 다는 거 뭐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예, 연수기는 좀 무게가 있죠. 그래서 아버님 혼자서 좀 하시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누가 도와주시 않으면. 그리고 또 파이프 꽂고 그런 거 같은 게 샥바이트라는 거 그 홈디포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예, 하우스에 있는 그 워터 필터 관 사이즈 제가 갖고 왔고 얘기하시면 홈디포에 있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샥바이트 그 호스 하나에 한 30불씩 하는데 그것만 있으면 솔직히 납땜짐 할 필요도 없고 막 돌리고 낑낑대고 이것도 없어요. 솔직히 제가 해도 그냥 저는 하우스 워터 필터하고 샥바이트 달고 이거 연수기 다는 거 예, 제가 지금 조립하면 1시간 다 해요. 예. 그다음에 뭐 언더싱크 이런 것도 그냥 2시간이면 다 해요.
제가 만약에 핸디맨이다 그러면 아마 이런 거 한 300불만 주시면 땡큐 하고 가서 할 것 같아. 이거 내게 다 드릴 것 같아, 솔직히. 왜냐면 그 정도 일밖에 안 돼, 제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 바가지 쓰지 말라고. 그리고 연수기가 굳이 필요 없으니까 시애틀 같이 물 좋은데, 그러니까 시애틀만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AI에다 물어보세요. G코드 집어넣고 이 동네 연수 워터 핫네스 경도가 얼마큼 돼 물어갖고 3 미만이다 그러면 연수기에 안 달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완벽하게 집에 물때 하나도 안 나오고 캠피디가 보여준 것처럼 프라이팬에다가 물을 갖다가 이렇게 다 해도 그냥 자국 하나 안 남고, 설거지하고 나면 그냥 물방울 자국 하나 안 남고, 하얀 거 자국 하나도 안 남고, 수도 그냥 깨끗하게 남아 있고, 그러면 하십시오. 근데 이런 분들은 솔직히 그 경도를 셋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이 기계에다가 설치할 때 입력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GPG로 입력하는 게 있고, 저희 집 기계 같은 경우는 그 밀리그램 per 리터로 입력을 해요. 그래서 저는 400을 집어넣죠. 400을 집어넣는데 이게 만약 한 50만 집어넣는다 그럼 저보다 소금량 8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소금 한 포대 집어넣고 한 6개월씩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크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청정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거 써보셔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 대신 워터 필터는, 하우스 워터 필터는 전 권해드리고요. 언더싱크 워터 필터는 한국인들이 많이 씁니다. 왜? 찬물로 콸콸콸 나오면서 헹궈야 될 게 많아요. 냉면 먹을 때 잘 씁니다. 제가 모밀국수 먹을 때 잘 씁니다. 그다음에 야채나 과일 같은 거 씻을 때 잘 씁니다. 물이 콸콸콸 나오니까. 그리고 RO 정수 시스템, 이건 진짜 필요하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건 제일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RO 정수 시스템은 제가 집에 쓰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게이지가 나와요. TDS라고, 이게 불순물 수치인데 TDS가 저희 집에 한 26 정도 나옵니다. 26인데 이 라스베가스 물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26도 퀄리티가 꽤 좋은 겁니다. 50 미만이면요 병물 퀄리티예요. 여러분이 드시는 뭐 에이비안이 뭐니, 50 미만이면 병물 퀄리티고, 미국에서 그냥 마셔도 뭐 25, 26 이렇게 나오는 지역 많이 있습니다. 시애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웬만한 지역은. 요것도 테스터기가 따로 있습니다. 요 TDS를 재는 거는. TDS 재는 거는 기계가 있어요. 그것도 아마존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TDS가 되게 낮게 나옵니다. 아마 그런 데다가 RO 시스템 제거를 했다면 뭐 TDS가 막 1, 2, 뭐 3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너무 깨끗한 물이라서 물은 아주 깨끗한데 또 건강에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또 미네랄 필터라는 걸 합니다. 그거는 조그만 필터, 물 나오기 전에 요만한 필터가 있는데 거기서 미네랄을 조금씩 더 추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도 돈 주고 미네랄 추가시켜 먹는데 석회분이 몸에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니까요. 옛날에는 오해가 있었어. 석회분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발이 이제 코끼리처럼 붓는 코끼리병이 걸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낭설이라고 합니다. 그 코끼리 다리병 걸리는 건 기생충 때문에 생기는 거고, 석회분이 몸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분들은, 신장 결석이 생기는 분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닌 이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신장 결석이 문제가 되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 만약 주방 싱크에 물이 그냥 그 석회분을 갖다가 못 고르고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온다 그러면 다른 수도꼭지에 나온 물 있죠. 그거는 다 연수가 된 물이니까 그 연수된 물을 갖다가 따로 그냥 필터기에다가 한번 뭐 이제 이렇게 통으로 된 필터기 있죠. 거기다 한번 걸러서 드시는 게 오히려 더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물도 제대로 알고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생에서 제일 많이 먹는 게 물이에요. 우리가 모든 게 요리를 하더라도 국물이란 게 있고 물을 엄청나게 섭취합니다. 공기 다음에 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곳 라스베가스가 항상 불만이었던 건조한 날씨, 그다음에 이 물이 더럽다는 거, 이거를 제가 이제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하는 거죠. 공기는 어쨌든 서울보다 좋으니까 라스베가스가 미세먼지도 없고, 그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또 집에 또 24시간 계속 저희는 이제 전열 교환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을 쉬지 않고 합니다. 끄는 스위치도 없어요. 저희 집은 그냥 계속 24시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복잡한 내용인데 한번 차근차근 보시고, 여러분 연수기가 필요한지 정수기가 필요한지, 근데 연수기가 오래됐으면 이번 기회에 연수기 한번 갈아볼까? 연수기도 수명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한 15년 정도 쓴다고 하는데 레진을 물이 좋은데, 아까 말했듯이 시애틀 같은데 워터 핫네스가 3.5밖에 안 되고, 그래서 뭐 60 밀리그램 per 리터로 셋업을 해갖고 쓰면 이런 분들은 20년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연수기 한 번 갖고 레진. 근데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6, 7년 쓰면 땡길 것 같아요. 그것도 AI한테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이 정도 수치 400 밀리그램 per 리터로 하면 이 모델에서 레진을 몇 년마다 한 번 갈아야지 그럼 대충 나옵니다. 대충 나오기 때문에 그 레진도 갈아야 되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됐으면 이번 기회에
아예 레진 값이나 뭐 솔직히 연수기 값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 예, 한 500, 600 정도면 사니까 이번 기회에 연수기 한번 갈아볼까? 예. 그리고 매달 렌트해서 정수기 쓰시는 분들 이것도 이번 기회에 캠핑 얘기 듣고 RO 시스템을 한번 바꿔볼까? 예. 제가 쓰고 있는 RO 시스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쓰는 건 뒤에 전기를 꼽아야 돼요. 전기를 꼽아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필터가 있고 이렇게 물통이 따로 있는 거 있죠. 싱크대 밑에다 요만한 물통 있는 거. 그거는 물의 압력에 의해서 물이 거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큰 통이 있는 거를 예전에 제가 한번 열어봤는데 어우 너무 물이 고여 있으니까 지저분해져갖고 제가 완전 구역질이 한 적이 있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물 저장해 놓고 쓰는 건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기계는 그냥 물 쓸 때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정수합니다. 그 대신 압력이 필요하니까 펌프가 돌아가니까 전기가 꼽아야 되고 물 틀 때 조금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는 것뿐인데 물 마실 때만 모터 돌아가는 소리 나는 거니까 저는 별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물통이 없으니까 싱크대 밑에도 여유 공간도 많고 그래갖고 더 좋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예, 좀 보고 이해 안 가시면 한번 또 보시고요. 아마 구글도 이 영상에다가 정수기 광고니 뭐 이런 거 많이 할 거예요. 뭐 구글이 이런 거 내용 읽고 또 광고 많이 집어넣거든요. 또 구글이 또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좋은 거 사셔갖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시는 스마트 홈 이거에 대한 영상도 또 따로 준비했으니까 그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화이팅!